25년 응급실 QA 활동 만족도 조사 계획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 선정 배경. 주제 선정 배경은 두 가지로 정하였고, 첫 번째, 응급실은 매년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만족도 조사에서 5문항은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 보호자의 응급실 만족도 평가로 통해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기대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상주로 적절한 검사 및 치료 등을 하여 의료 서비스의 만족감 상승과 지역사회의 병원 이미지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수준으로 통해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병원 이미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선정 지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명은 응급실 만족도 조사 평균 점수이고 지표 정의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5점 척도 설문지를 통한 평균 점수입니다. 4.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은 팀장은 박선호, 간사 황영호로 하여 팀원으로 하였고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일정은 주제 선정은 1월에 정하여 2월에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을 진행했고 3월부터 5월까지 개선 활동을 진행하여 7월에 결과 분석 및 표준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응급실 QR 활동 계획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진단검사실 QI 발표를 맡은 최수민입니다. 이번 저희 과의 주제는 HbA1c 재검률 감소 활동입니다. 업무 개선 및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해당 검사의 경우 검사 건수가 증가하여 재검률 또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엔 6.1%로 전체 생화학 검사 재검률인 0.3%에 비해 높은 재검률을 보입니다. 잦은 재검이 검사 결과 보고를 지연시켜 외래 응급 검사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컴플레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재검률 감소로 결과 보고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지연 시 발생한 외래 환자의 컴플레인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 개선 및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표명은 HbA1c 재검률이며 총 HbA1c 검사 중 재검 검사 건수의 비율을 선정 지표로 삼았습니다. 산출식은 전체 검사 건수분의 재검 건수 곱하기 100입니다. 네, 팀 구성입니다. 활동 일정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재검률 사전 조사를 하고 4월과 5월에 개선 활동 및 새 장비 도입 후 6, 7월에 사후 조사 예정입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부 공준기입니다. 저희 안전관리부서에서 2025년도 QI 활동 주제는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직원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목차는 화면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저희 병원에서는 직원 수 증가와 함께 직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 중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되는 직원 안전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환자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는 주기적인 직원 안전관리 활동을 통하여 직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직원들 스스로 안전한 업무 환경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여 병원 내 직원 안전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선정 지표로는 직원 안전사고 발생 절감률입니다. 지표의 정의는 전년도 대비 직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 절감 비율입니다. 팀 구성은 강성호 팀장 외 11명이고 화면의 스케줄에 따라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안전관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맡은 경영관리실 황병현입니다. 활동 주제는 동호회 활성화 정착입니다. 발표할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작년에 총무부와 경영관리실 공동으로 위 주제에 대해서 진행해 왔었고 올해는 경영관리실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2024년 달성한 목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동호회 활성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기대 효과입니다.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개선과 부서 간 또 직원 간 소통 채널을 제공하며 친밀도를 향상시키며 내부 고객 만족도, 조직 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로 선정 지표입니다. 두 가지 지표명을 정했는데요. 동호회 수 증가와 동호회 활성화 정착입니다. 동호회 수 증가에 대한 지표 정의는 개설된 동호회 수 증가입니다. 동호회 활성화 정착에 대한 지표는 활동 횟수 80% 이상 달성한 동호회 비율입니다. 팀 구성은 팀장으로 황병년, 팀원으로 천선영 과장, 금은별 주임, 간사로 총무부 보건관리자 선우화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활동 일정은 1월과 2월 주제를 선정하고 현황을 파악하며 원인 분석과 사전 자료 수집 활동을 하며 이를 토대로 4월과 9월엔 개선 활동, 12월엔 사후 자료 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는 동호회 수 증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동호회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동호회는 지난 월요 교육 때 안내해드린 36민턴, 신나는 건강 걷기, 오동, 환우봉사 발마사지, 댄스의 순정과 인원수를 충족하여 요건을 충족시킨 판타지 동호회, 새롭게 개설된 기타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 교육 때 잘못 안내해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동호회 운영수칙에 나온 것처럼 모든 동호회는 직원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이후 4월부터 12월까지는 동호회 활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관리를 통해서 활동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올 연말에는 사내 동호회 참여를 통해서 재밌었다, 보람되었다, 행복했었다라는 인식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3693병원 생활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병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실 QI 담당을 맡은 이민영입니다. 수술실 QI 주제명은 수술기구 셋 재구성을 통한 간호 업무 효율성 증가로 주제 선정 배경을 보시면 24년도 QI 활동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하였고 수술 증가로 수술기구 세트 수 증량이 필요하고 복강경 수술 증가로 인해 사용 횟수가 적은 세트를 정리하며 미사용 수술기구 재멸균의 비효율적인 업무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핵심 지표를 보시면 수술셋 기구 구성에 따른 사용률, 수술셋 사용 간호사 업무 효율 정도 만족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활동 목적은 수술기구 셋 재구성을 통하여 세트 기구 사용률 증가 및 업무 효율성 증가입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 세트 재구성 및 증량으로 업무 시간을 절약하고 수술기구 세트 활용도 증가와 미사용 수술기구 멸균 횟수의 감소 효과, 재구성된 세트에 대한 업무 만족도 증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원무부 QI 활동 계획서를 발표하게 된 김숙경입니다. 원무부에서는 이번 2025년도 QI 활동 주제로 입원 환자 재원 일수 관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입원 환자 재원 일수 관리는 병원 운영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병상 가동률, 환자 만족도,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병원의 평균 재원 일수는 11.9일로 병상 가동률 9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의료 자원 활용과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욱 재원 일수를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 재원 환자 관리 부재로 병상 회전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병원의 신환 수용 능력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병원의 매출 증대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입원 환자 재원 일수 관리를 2025년도 QI 활동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병원 경영 개선입니다. 재원 일수를 관리하면 병상 회전율이 높아져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자원 효율화 및 의료 기회 확대입니다. 재원 일수 단축으로 의료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새로운 환자가 더 많이 수용될 수 있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적시에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선정 지표는 입원 환자의 입원 일자부터 퇴원 일자까지의 평균 재원 일수를 나타냅니다. 산출식은 입원 환자의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후 이를 전체 입원 환자 수로 나누어 평균 재원 일수를 계산합니다. 단, 여기서 신생아는 제외되며 사망자는 포함이 됩니다. 이 값을 통해 병원의 평균 재원 일수를 산출합니다. 다음은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장으로는 이승미, 간사는 차혜린, 팀원은 김숙경입니다. 활동 일정은 1월은 주제 선정, 현황 파악, 사전 자료 수집을 하고 2월은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2월부터 10월까지는 매달 개선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5년도 원무부의 QI 활동 계획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 전 나 한번 꿈 한번 생각하기 프로젝트. 안녕하십니까. 320병동 간호사 정선희입니다. 25년 QI 활동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20병동 QI 주제는 간호순회 표준 지침 개발을 통한 간호 서비스 향상 활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우리 삼육 부산병원은 2018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작하여 간호사 책임화, 전인간호, 낙상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간호, 간호순회를 통한 기본간호, 직접 간호 강화, 효율적인 간호 업무를 바탕으로 환자, 보호자, 의료진 모두 안심하는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 업무 부담, 간호간병 서비스의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간호순회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간호의 저하로 이어지고 환자의 입원기간 증가, 환자 보호자의 불만으로 이어져 최근 환자 경험평가의 저조한 성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20병동은 간호사의 기본 간호, 직접 간호를 위한 간호순회 표준 지침 개발을 통한 간호 서비스 향상 활동이라는 주제로 QI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QI 활동을 통한 기대 효과는 간호사의 기본 간호, 직접 간호를 위한 간호순회 표준 지침을 개발하여 간호 서비스를 향상한다입니다. 3.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간호 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낙상, 욕창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보고 건수입니다. 세 번째는 간호순회를 통한 간호 서비스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지표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지표의 정의는 300병동 입원 환자 대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를 제외하고 간호 서비스의 만족도와 관련된 설문지를 사전, 사후 시행한 평균 점수입니다. 두 번째 지표의 정의는 320병동 입원 환자 대상으로 환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근접 오류를 포함한 사전, 사후 보고 건수입니다. 세 번째 지표의 정의는 320병동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순회 표준 지침을 토대로 간호순회를 시행하고 퇴근 전 메디인포 업무일지에 기록한 간호순회 서비스 시간에 대한 월별 평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인 팀장인 저를 주축으로 간사에는 박소리, 안채린 선생님입니다. 팀원은 320병동에 근무하는 모든 직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PDCA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2월은 플랜 단계의 현황 파악, 원인 분석, 체크 단계의 사전 조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료 후 환자 문의에 대한 답변 안내를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활동부서 외과 외래 발표자 전주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 외래 진료 후 안내를 통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치료와 관련된 정보 제공 강화가 중요합니다. 환자가 퇴원 후 주의해야 할 점과 소독 부위 관리 등 여러 문의사항에 공통된 내용의 질문이 자주 있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래 진료 후 안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여 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후속 치료 및 관리 방법을 알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 외래 진료 후 문의 사항을 서면 및 구두 제공해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진료 후 안내를 통해 환자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로 접근하고 문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선정 지표는 지표명, 진료 후 환자 문의에 대한 답변 안내를 통한 고객 만족, 지표 정의, 외래 진료를 보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지의 평균 점수, 팀 구성은 팀장 전주연, 간사 김태양, 팀원 전주연, 최문정, 박지원, 김태양입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외과 외래 이용자 만족도도 조사 설문지를 저희 이런 식으로 계획하게 됐고 앞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외과 외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양부입니다. 2025년 QI 활동 주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잔반 관리 개선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최근 식수가 증가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가동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과부하로 주기적으로 멈추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추가 처리기 구매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는 병원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QI 활동을 통해 잔반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량으로 관리해야 함으로써 추가 처리기 구매 없이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안전적 운영, 추가 처리기 구입 비용 절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과부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환경적 효과로 인한 병원 이미지 개선입니다. 지표명은 1인 잔반 무게이고 지표 정의는 한 사람이 식사를 한 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입니다. 팀 구성입니다. 다음은 활동 일정입니다. 이것으로 영양부의 QI 활동 계획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5년 QI 활동 발표를 맡게 된 중환자실 강경혜입니다. 25년 중환자실 QI 활동으로는 중환자실 입실 환자 대상으로 욕창 발생률 감소입니다. 목차로는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중환자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대부분 입실하여 거동 불가, 혈액순환 불량, 영양 부족으로 욕창 발생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불쾌감, 감염 위험성, 지연된 치료로 인해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욕창 예방 및 효과적인 욕창 관리를 통하여 질 높은 간호를 시행하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효과적인 욕창 예방 활동을 통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중환자실 입실 환자 대상 욕창 발생률입니다. 지표 정의는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1000재원 1당 욕창이 발생한 비율입니다. 이때 동일한 환자에게 발생한 욕창은 발생 부위 및 발생 시마다 포함하며 이미 발생한 욕창은 제외하고 욕창 1단계 또한 제외됩니다. 산출식은 총 재원일수 분의 욕창 발생 건수 곱하기 1000입니다. 팀 구성은 중환자실 팀원 모두 해당됩니다. 활동 일정은 1월에 주제를 선정했으며 2월, 5월, 9월 총 3차례의 현황 파악을 진행하고 3월에 원인 분석을 통해서 4월부터 9월까지 개선 활동을 시행하며 10월에 표준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맡은 300병동 간호사 김소영입니다. 저희 병동의 2025년 QI 활동 발표 주제는 입원 생활 안내 개선을 통한 환자 만족도 향상 활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최근 3차 병원 의료진 파업으로 인해 2차 병원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고 본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도 오는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 및 보호자들은 처음 병원에 입원 시 새롭고 낯선 환경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간호사는 여러 바쁜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된 입원 생활 안내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환자 및 보호자는 반복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간호사는 이에 대해 되풀이되는 응대가 필요하게 되어 불필요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소화하여 구두로 행해지던 입원 생활 안내의 문제를 보완하여 정형화된 입원 생활 안내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 사항을 최소화하고 치료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환자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적인 입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QI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입원 생활 안내 개선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한다입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입원 환자 만족도에 관한 설문지 점수, 지표 정의는 입원 환자 만족도에 관한 설문지 점수의 총합, 산출식으로는 응답자 수 분의 입원 환자 만족도에 관한 설문지 점수의 총합입니다. 팀 구성은 팀장인 저와 간사 김성화 선생님과 저희 300병동의 팀원 모두입니다. 활동 일정으로는 주제 선정은 저희 1월 달에 하였고 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은 2월에 마칠 예정이며 사전 자료 수집은 2월에서 3월 사이, 사후 자료 수집은 5월, 개선 활동으로는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표준화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 부서의 QI 주제는 전자서식 사용 활성화를 통한 스캔물 감소 활동, 마약 향정 처방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의 배경입니다. 스캔 서식의 사용을 감소시켰을 경우에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환자 정보의 보안성 강화, 공간 절약, 더 나아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기대 효과는 검색 및 관리가 훨씬 더 빨라지고 스캔 등록 과정이 생략되므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종이 문서로 인한 물리적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분실, 훼손, 도난 등의 위험을 없애고 암호화, 백업, 접근 통제 등을 통해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고 환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선정 지표는 마약 향정 처방전 전자서식 사용률이며 전체 마약 향정 처방 건수 분의 전자서식으로 발급된 마약 향정 처방 건수의 비율입니다. 지표 정의는 전체 마약 향정 처방전 중 전자서식으로 발급된 처방전 건수입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산과와 약제부와 함께 팀으로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20병동 2025년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맡게 된 이윤겸입니다. 먼저 진행할 목차입니다. 첫째,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에 따르면 2023년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 건수가 2273건이 넘고 이 중 약물사고가 1089건으로 환자 안전사고들 중 약물사고가 전체의 49.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1년까지는 환자 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2022년 이후부터 약물사고가 낙상사고를 조금 추월하기 시작하더니 2023년에는 꽤 많은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2024년 3월 아직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로 약물사고가 더 많이 보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PDA라는 시스템은 2004년에 일본에서 개발된 것으로 간호사가 PDA 기계로 약제와 환자의 인식밴드에 인쇄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서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고 만약 환자에게 투여되어야 할 약제와 준비된 약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알림이나 이 약이 그 환자에게 투여될 약이 아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기존에는 병동 간호사가 환자의 성함, 등록번호를 구두 및 육안으로 확인하여 환자 확인이 이루어졌지만 이 PDA가 투입되며 정확한 환자 확인과 약물 확인을 재확인하는 이중 확인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 하며 더욱 안전하게 의료행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본원에서도 작년 8월부터 도입함으로써 환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여 본 병동은 PDA 사용으로 인한 투약 오류 감소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기대 효과, 목적은 PDA 사용으로 인한 투약 오류 감소입니다. 이에 따른 선정 지표를 설명드리면 두 가지의 지표명이 있습니다. 첫째, PDA 사용률과 둘째, 투약 오류 발생률입니다. PDA 사용률의 지표 정의는 병동 내 경구, 주사를 포함한 투약 시 PDA 단말기를 사용하여 투약 전 환자 확인을 시행한 건수의 비율을 말하며 이에 따른 산출식은 투약 건수 분의 PDA 사용 건수입니다. 투약 오류 발생률의 정의는 병동 내 투약 시 환자 확인 미수행으로 발생한 근접 오류를 포함한 환자 안전 사고 보고 건수의 총합입니다. 이에 따른 산출식은 전체 투약 오류 보고 건수 분의 환자 확인 미수행으로 인한 건수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저희 620병동은 팀장 정희진, 간사 이윤겸 외에 팀원 김남경, 이혜지, 김경은, 이다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일정은 먼저 이러한 주제 선정을 1월에 회의를 하여 결정하였으며 사전 자료 수집을 2월, 현황 파악을 2, 3월 동안 할 예정이며 4, 5월은 원인 분석, 6, 7월은 개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 5 자료 수집을 9월에 시행하여 10월에 표준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20병동에서 QI 활동 계획서 발표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QI를 감염병동 입원 안내 생활 안내물 개반을 통한 감염병동 환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잡았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1020병동은 감염병동으로서 1호에서 5호까지는 국가지정병동으로 이중문으로 되어 있고 또 6호부터 11호까지 또 감염병동으로 특유의 미로 같은 구조가 있고 또 시계나 달력이 없는 등 다른 병동과 좀 독특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원하는 환자분들은 우선은 갇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처음 입원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병동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는 의료진과의 라포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환자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목적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입원 생활 안내문이 있지만 저희 병동 특유의 독특한 병동 환경에 대한 이래서 이렇다고 하는 새로운 안내문, 입원 생활 안내문을 개발함으로써 입원 환자의 불안이 감소되고 또 그것은 환자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 지표는 이렇습니다. 지표명은 1020병동 입원 환자의 만족도 사전조사 평점 6점에서 8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지표명이고 지표 정의는 1020병동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평점을 이야기합니다. 팀 구성은 1020병동에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를 포함하고 있고 활동 일정은 이렇습니다. 1월에는 주제 선정을 하고 1, 2월까지 현황 파악을 해서 2월부터 4월까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3월부터 개선 활동을 시작해서 7월까지 하고 그에 대한 사전 조사는 1, 2월에 하고 사후 조사는 7, 8월에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통한 표준화는 8, 9, 10월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영상학과 QI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할 조보미입니다. 25년도 주제는 일요일 오전에 일반 촬영 대기시간 단축입니다. 순서는 화면 목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매년 늘어가는 환자 수에 더불어 일요일 외래 환자의 집중으로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결과 확인이 느려져 환자의 불편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은 일찍 오셔서 진료 시작 전부터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외래, 검진, 병동 모두 오전 중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가장 집중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일반 촬영은 여러 검사 중에서도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많이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이번 주제의 목적은 전체 일반 촬영 수 중 90% 이상을 20분 이내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QI 활동을 통해서 일반 촬영의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검사를 빠르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선정 지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표명은 일반 촬영의 대기시간 20분 이내 검사 완료를 90% 충족하는 것이고 여기서 대기시간은 접수부터 촬영 완료까지의 시간이며
이 시간은 팍스 내 매치 데이트에서 리저브 데이트를 뺀 값으로 산출할 것입니다. 또한 주제의 일요일 오전은 9시부터 점심시간 전인 12시 30분 사이입니다. 일반 촬영 대기시간 충족률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일요일 오전에 일반 촬영 총 건수 중 20분 이내에 검사 완료한 수로 산출할 것입니다. 팀 구성은 팀장 조보미, 간사 김수민 선생님과 함께 영상화학과 모든 인원이 팀원으로 활동할 것이며 활동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QI 주제 활동을 통해 환자들에게 삼육부산병원의 방문이 더욱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다솜 지임입니다. 저희 전략기획실에서는 올해 QI 활동 주제로 미주 검진 상품 이용자들의 고객 만족을 위한 개선 활동이라는 주제로 QI 활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목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과 두 번째로 기대 효과, 세 번째로 선정 지표, 지표명, 지표 정의, 네 번째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전략기획실에서 기금 실무 업무 중 기금 마련을 위해 대부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의료관광으로 이용하시도록 홍보, 검진 상담 및 진료 상담, 예약, 호텔 및 관광상품 예약, 픽업, 샌딩, 검진 및 진료 시 보호자 역할 수행, 관광 가이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 병원에서 기획실을 통해 검진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 매우 만족하여 지인을 소개해주고 병원의 발전 기금을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병원 이용의 전반적인 과정에 불만족하여 이를 표출하시는 소수의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에 전략기획실에서는 QI 활동을 통해 이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활동을 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이 QI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보충 설명을 더하자면 여러분 미국의 의료보험이 약간 저희 한국과 많이 다르게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예방의학이나 검진은 생각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전략기획실에서는 미국에 사시는 60대 이상의 한인분들 약 400여 명의 잠재적 기부 고객의 연락처를 관리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컨택하면서 저희 병원을 홍보하고 이렇게 검진과 의료 관광으로 초청하면서 직접 체험을 시켜드리고요. 오셨을 때 하나부터 10까지 케어해드리는데 이에 감동받으신 분들께서 실제 저희 병원의 기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대 효과입니다. 미주 검진 상품 이용자들의 고객 만족 설문조사 100점 만점에 90점을 달성하는 것이 저희 이번 QI 활동의 목적인데요. 참고로 저희 작년 부서 목표로 기부금 목표액을 세웠던 금액이 있었는데 꽤 높게 세웠었는데요. 초과 달성을 했었습니다. 저희의 1차적인 목표로는 고객의 만족과 감동, 그리고 2차적인 목표로는 병원의 수익의 증대와 기부금, 기부자 증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정 지표입니다. 가, 지표명 1. 미주 검진 상품 이용객 고객 만족도 90점 2. 2024년도 동일 기간 대비 검진 상품 이용객 수 나, 지표 정의 1. 고객 만족도란 미주 검진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설문조사 16항목 이상을 실시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2. 검진 상품 이용객 수는 전략기획실을 통해 예약, 검진을 진행한 내 외국인을 말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대상이 미주 검진 상품 이용객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기타 다른 국적의 외국인을 제외하고 저희 부서를 통해 검진하시는 미국인만 카운트하면 작년에 검진하신 분이 약 3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해본 것이고 병원의 만족도와 기부금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취합하여 2025년 하반기와 2026년도에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가 되어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 한 분 한 분께 카카오톡으로 만족도 조사 링크를 보내드리고 참여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시기 편리하시도록 구글 폼으로 제작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총 문항수는 17개이며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 팀장 강동진, 간사 김다솜, 팀원 강동진, 김다솜, 박성민. 네, 이렇게 아마 QI를 위해서 모든 부서원 전체가 달려든 거는 병원에서 저희 부서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활동 일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만족도 조사를 2월 중에 취합하고 3월 중에 원인을 분석하여 4월부터 오시는 손님들에게는 다각도로 개선 사항을 적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기간 동안 다녀가신 손님들께 8월에서 9월 동안 다시 만족도 조사를 요청드려서 비교해 볼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병원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해 보겠습니다. 전략기획실 김나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심장식 QI 활동 계획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 관리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은 만성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빈혈은 가장 흔한 증상이고, 투약과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빈혈을 호소하고 있으며, 빈혈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자존감이나 삶의 의욕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 관리를 하는데 신체적, 정신적 및 경제적 만족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자 관리를 통한 간호의 질 향상과 의료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QI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 관리 개선 활동을 통해 다른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안정감을 증진시키며 만성신부전 환자의 HB 수치가 11.0 이상이 되도록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 지표는 지표명으로는 헤모글로빈 농도 충족률이고, 지표 정의는 우리 병원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HB 수치가 11.0 이상의 환자의 비율입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으로는 지금까지는 주제 선정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3, 4월에는 원인 분석, 개선 활동을 할 것이고, 그 후로는 사전 사후를 비교하여 표준화하여 수치화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검진부 발표자 최슬입니다. 저희 건강검진부는 공단검진 수검자 수 5% 향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QI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째, 주제 선정 배경, 둘째, 기대 효과, 셋째, 선정 지표, 넷째,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1.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병원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로 종합검진 수검자 수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없고 질병을 조기 발견, 예방할 수 있는 공단검진의 수검자 수를 향상시켜 전년도 감소한 수검자 수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2. 기대 효과입니다. 공단검진 수검자 수 향상을 통한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1. 공단검진 수검자 수, 2.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입니다. 지표 정의는 1. 공단검진 수검자 수,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한 환자 중 공단검진을 시행한 수, 2.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 종합검진센터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입니다. 4.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장은 박다솜 주임님, 간사 최슬 선생님입니다.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각조 자료 수집과 관련 기관 및 지역 공동체와 연계해 수검을 독려하는 등 작년 대비 공단검진 수검자 수를 늘리고 더 좋은 매출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맡은 중앙공급실 강혜진입니다. QI 주제는 린넨류 재고 자산 관리 개선 활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으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순환율이 낮은 미사용 린넨과 관리 소홀로 인해 신품 구매로 인해 재고 자산이 증가되고 린넨의 정확한 흐름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환자 및 외부 세탁 과정에서 손상되는 린넨 훼손으로 린넨 폐기량이 발생하며 환자의 린넨 여유 보유량 증가로 인하여 자산 소모가 발생됩니다.
각 병동 및 수술실, 시술실 등 린넨 전산 청구 시스템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업무량과 업무 시간이 발생하고 근골격계 질환 위험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급 형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린넨 운영을 통하여 적정 재고 확보와 재고 비용의 최소화 및 공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효율적인 린넨 운영을 통하여 적정 재고 확보와 재고 비용의 최소화 및 공급 개선 방안 마련과 의료실 전체 린넨 재고 관리, 전산 프로그램 생성으로 린넨 구매 기준을 개선하고 순환율이 낮거나 장기 미사용 린넨 활용 및 사용 부서 린넨 적정 재고량을 확인하고 린넨류 훼손 발생량을 체크하여 비용 절감과 각 병동의 보호자 및 간병인, 이부 사용을 줄이며 이부 수가 누락을 알 수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 수술실과 시술실에서 사용하는 멸균 린넨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정 지표명으로는 린넨 청구량과 부서별 린넨 배부율입니다. 지표 정의로는 총 린넨 스몰시트, 대시트, 반시트, 이불, 환희, 청구 건수의 합과 각 부서별 총 재원 일수 합 대비 부서별 린넨 배부 건수의 비율입니다. 팀 구성은 팀원으로는 이선자, 서호진, 이신화자, 이명택, 이선주이고 팀장은 강혜진, 간사는 이선희, 관련 부서로는 각 병동 수술실, 시술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내 비상전화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활동에 대한 주제로 QI 활동을 진행하게 된 진료협력과 이소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의료 코드는 병원에서 긴급 사항이나 공지 사항이 발생할 시 사용하는 긴급 코드로 색상을 이용해 상황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병원 근무 중에 비상전화가 울리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 코드 상황인 것은 1, 2건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부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서에 대해 코드콜 전화의 의미와 올바른 전화번호 안내 및 상황에 적절한 코드콜 전화를 받은 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4년 해당 주제로 QI 활동을 시행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활동을 시행하여 원내 비상전화 오작동을 줄이기 위하여 CQI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병원 전체 측면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것이고 환자 측면으로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간 내에 의료진들에게 적절한 대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표명으로는 코드 상황 발생률이고 지표 정의는 비상전화가 울리는 상황에서 코드 상황이 맞는 경우입니다. 산출식은 코드 상황을 비상전화가 울린 건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으로는 팀장 이소연, 간사 윤유진,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부 조영옥입니다. 2025년 간호부 QI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QI 제목은 MKNRP 교육 프로그램 적용으로 신규 간호사 교육 만족도 향상과 사직률 감소 활동 및 교육 만족도와 재직어도 관계 분석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기관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이 2021년 47.7%, 22년 57.4%, 23년 52.8%의 높은 사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1년 이내 신규 간호사 평균 사직률이 13%에서 17.5%인 반면 우리나라는 44.2%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직 사유 1위는 연도별로 봐도 타 병원 이직과 업무 부적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2022년 신규 간호사 사직 사유는 업무 부적응과 업무 부적응으로 해당하는 타직종 전환,
교대, 야간 근무를 합쳐 평균 34.8%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내외에서는 신규 간호사 현장 업무 적응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자체 내 간호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간호부는 2024년 간호부 QI 활동으로 MKNRP 교육 프로그램 적용으로 신규 간호사 교육 만족도 향상과 사직률 감소 활동 결과 교육 만족도는 달성하였으나 신규 간호사 사직률은 기대 목표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위해 올해는 같은 주제로 CQI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 만족도와 재직의도 관계 분석에 대한 것을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 신규 간호사의 실무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규 신입 간호사의 빠른 부서 적응으로 입사 유지율 향상과 사직률 감소입니다. 세 번째, 간호 업무 표준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산 시내 신규 간호사 입사 선호도 1위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정 지표 및 지표 정의입니다. 먼저 본 QA에서는 신규 간호사란 간호대학을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하고 임상 경력이 6개월 미만이거나 2025년 3월 2일 본원에 입사한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교육 만족도란 본 QI에서는 2021년 신나연 등이 사용한 교육전담 간호사가 주도하는 본원의 MKNRP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만족도 측정 도구로 비판적 사고 능력, 임상 실무 수행 능력에 대한 영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재직 의도란 본 QI에서는 2002년 코윈이 사용한 NRI 6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신규 간호사 사직률이란 2025년 3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사한 신규 간호사 전체 수를 2025년 10월 31일까지 퇴사하는 신규 간호사 수로 나눈 백분율을 신규 간호사 사직률로 정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먼저 팀 구성은 간호부 식구인 부장님, 사장님, 과장님을 필두로 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일정은 1월에 2024년 QI 주제에 교육 만족도와 재직 의도 관계 분석을 추가하여 2월부터 10일까지 PDCA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간호부 QI 계획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5년 병원 QI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병원 QI 활동 주제로는 낙상 예방 활동을 통한 낙상 위해율 감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낙상은 입원 중 흔히 발생하는 환자 안전 사건으로 발생 시 사망이나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원의 경우 24년 보고된 환자 안전 사건 중 낙상이 37%를 차지하였고 낙상 관련 위해 사건 발생률은 2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로 낙상 예방 활동을 통해 낙상 발생 시 환자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위해율을 줄이고 더 나아가 낙상 발생을 줄여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보험 QI 활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낙상 예방 활동으로 낙상 관련 환자 안전 사건을 예방하여 낙상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낙상 관련 위해 사건 발생률 또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낙상 위해율이며 지표 정의는 보고된 낙상 환자 안전 사건 중 레벨 3, 4, 5 위해 사건에 해당하는 낙상 사건의 비율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은 QPS부와 간호부로 구성하였고 활동 일정은 1월, 2월 동안 원인 분석을 시행하여 5월까지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5월 1차 현황 파악을 한 뒤 그에 따른 개선 활동을 시행, 9월 2차 현황 파악 및 사전 사후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병원의 QI 활동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5년 QPS부 QI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QI 활동 주제는 PDA 사용 활성화를 통한 환자 확인 오류 감소 활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환자 확인 절차는 의료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확인하는 절차이자 가장 간단하지만 환자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입니다. 환자 확인 과정을 생략하거나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환자 확인 오류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24년 PDA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PDA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 주제를 병원 차원 QI로 선정하여 QI 활동을 시행하였으나 PDA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QI 활동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25년 CQI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도입된 P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확한 환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 정확한 환자 확인 수행 시점에서의 미시행률을 감소시켜 정확한 환자 확인 미수행으로 인한 환자 안전 사건 보고 건수를 줄이고 환자 안전 사건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PDA 사용률과 정확한 환자 확인 미수행으로 인한 환자 안전 사건 보고 건수로 두 가지로 선정하였으며 PDA 사용률이란 PDA를 소지하고 있는 부서,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투약 및 수혈 시 환자 확인 시행 시점에 환자 확인을 관찰한 건수 중 PDA를 이용해 환자 확인을 시행한 비율을 뜻하며 정확한 환자 확인 미수행으로 인한 환자 안전 사건 보고 건수란 환자 안전 사건 보고 중 정확한 환자 확인 미수행으로 인한 보고 건수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은 QPS부 간호부로 구성하였고 활동 일정은 1월 동안 원인 분석을 시행하여 5월까지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5월 1차 현황 파악을 한 뒤 그에 따른 개선 활동을 시행, 9월 2차 현황 파악 및 사전 사후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QPS부의 QI 활동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5년 보험심사부 QI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QI 활동 주제는 성인 폐렴 환자 산소 포화도 검사, 처방 누락률 감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2024년 1분기에서 3분기 기준 산소 포화도 검사를 시행한 성인 폐렴 환자의 지표값은 100%인데 반해 산소 포화도 검사를 시행한 성인 폐렴 환자 중 산소 포화도 검사 처방이 발생한 지표값은 76.354%로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산소 포화도 검사를 시행한 성인 폐렴 환자 중 산소 포화도 검사 처방이 발생한 종별 평균 지표값 88.353%에 비해 낮은 수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인 폐렴 환자 산소 포화도 검사 처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처방 누락률을 감소시키고자 본 QI 활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산소 포화도 검사를 시행한 성인 폐렴 환자 중 산소 포화도 검사 처방 누락률이 감소되어 2025년 1분기에서 3분기에 산소 포화도 검사를 시행한 성인 폐렴 환자 중 산소 포화도 검사 처방 발생 지표값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산소 포화도 검사 처방 누락률입니다. 정의로는 산소 포화도 검사를 시행한 성인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산소 포화도 검사 의사 처방이 누락된 비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은 보험심사부 차장님과 과장님, 팀원들로 구성되었고 활동 일정은 1월 동안 원인 분석을 시행하여 4월까지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5월 1차 현황 파악을 한 뒤 그에 따른 개선 활동을 시행, 10월 2차 현황 파악 및 사전 사후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험심사부의 QI 활동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총무부 QI 활동 계획서를 발표하게 된 인사 담당자 배경민입니다. 저희 총무부 QI 활동 주제는 NCS를 기반으로 한 병원 직무기술서 체계 수립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24년 4주기 인증평가 10장 인적자원 관리 중 10.3에 전문의를 제외한 직원의 직무 확인과 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위원 중에 한 분이 이 병원에는 표준화된 직무기술서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저희 병원은 채용, 배치 전환, 부서 이동 시 직원들이 인수인계서를 바탕으로 직무기술서를 직접 작성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직무기술서 작성을 제안받았고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에서 직무 분석을 실시하여 직무 분석 체계 및 직무 코드를 수립하였습니다. 아직 몇 부서의 직무와 과업의 분류가 혼재되어 있고 부서별 직무 범위에 있어 중복되거나 회색지대 업무와 관련한 조율 및 재정비가 필요하여 이러한 주제로 QI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무 분류 체계를 재점검하여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기반한 병원의 직무기술서 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표명은 NCS를 기반으로 한 병원 직무기술서 체계 수립. 지표 정의는 NCS의 표준 직무와 병원의 조직도에 해당되는 부서의 직무기술서를 재정비하여 직원들에게 직무기술서를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현재 NCS 웹사이트에서는 현재 보건 의료 부분에서 보건 쪽은 병원 행정과 관련하여 구매, 원무, 심사, 총무, 시설, 재무, 기획, 고객관리 등 직무기술서가 상세하게 나와 있고 의료, 임상의학, 간호, 기초의학, 임상지원 부분은 개발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장은 이병호 과장님이시고 팀원 구성은 박연신 부장님, 최진욱 주임님, 이유진 선우아정 선생님과 이윤숙 부장님이십니다. 현재 QPS부 방정혜 과장님의 도움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부서장과 중간관리자의 직무를 점검하고 있으며 3월부터 8월까지 부서별 SME를 선발하여 개별적으로 직무기술서를 검토하고 수정을 반복할 것입니다. 9월에는 표준화 여부를 검토하고 10월 이후에는 직원 여러분들께 표준화된 직무기술서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520병동 QI 활동 계획서를 발표하게 된 임유진입니다. 저희 부서의 주제는 표준화된 정맥주사 관리 활동을 통한 정맥염 발생률 감소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그리고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병동 내에 내과 환자가 다수 입원하여 말초 정맥을 통한 주사 처치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맥 주사 관리 활동이 미흡해서 정맥염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감염 2차 처치로 인한 업무 시간 증가로 의료진 스트레스 및 업무의 질이 저하되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는 정맥 주사 관리 활동을 통한 정맥염 발생률을 감소시켜 환자 및 의료진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정맥염 발생률입니다. 지표 정의는 병동 환자 중 정맥 주사 처방이 있는 환자 중 정맥염이 발생한 환자의 비율입니다. 팀 구성은 팀장, 간사, 그리고 팀원 권세희, 양정임, 백서연, 정수경, 박지은, 송현희, 이주형, 김나연, 임유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주제 선정과 현황 파악, 그리고 3월에는 원인 분석, 4월에도 원인 분석, 5, 6, 7월에는 개선 활동, 그리고 8, 9월에는 사후 자료 수집을 할 것이고 10월에는 표준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20병동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맡은 수간호사 권은주입니다. 저희 부서의 QI 활동 주제는 표준화된 간호 실무 동영상 교육을 통한 신규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은 신규 입사자에게 프리스터가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기간이 끝나면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업무 수행에 미숙함이 있어 재교육을 하게 됩니다. 재교육 시 교육자마다 다른 방법으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어 교육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본 QI를 통해 표준화된 간호 이론 교육 및 간호 실무 동영상 교육을 통해 신규 직원의 일관된 간호 실무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이론 시험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교육을 통하여 반복 학습하고 신규 직원뿐 아니라 평소 접하지 않은 간호 실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표준화된 간호 실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신규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 점수로 잡았습니다. 지표 정의는 업무 수행 능력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720병동 입사한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을 평가한 평균 점수를 말합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CPR 상황 대처 능력 강화 활동을 주제로 2025년 QI 활동을 맡은 재활의학실 발표자 전유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신체 기능적인 문제와 다양한 기저질환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연 1회 CPR 교육을 받고 있지만 신입 직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환자 안전을 위한 CPR 상황 대처에 대한 판단력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의학실 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차적인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CPR 상황 대처 능력 강화 활동을 25년도 QI 활동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응급처치의 질을 높이고 단계적 역할 분담을 설정하여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켜 환자 안전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심폐소생술 절차 확인, 심폐소생술 자가 만족도입니다. 지표 정의는 심폐소생술 절차 확인 점수, 심폐소생술 자가 만족도 조사 점수로 각 7문항 5다선지 35점 만점에 총합 70점입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00병동 QI 활동 팀장을 맡은 이준석 간호사입니다. 저희 병동은 흡입기 사용법 교육을 통한 환자 및 간호사 지식 향상 활동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 목차로서 주제 선정 배경과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첫 번째 주제 선정 배경에서는 저희가 정확한 흡입기 사용법 교육 부재로 인해 정확한 환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두 설명으로 인해 환자 이해도가 떨어지고 제대로는 흡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세 번째는 교육 자료 부재로 인한 이런 거로 인해서 주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대 효과의 목적으로서는 저희가 정확한 흡입기 사용으로 인한 치료 효과 상승을 기대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 교육 자료를 통한 간호사 지식 향상과 통일되는 교육이 가능하므로 이런 지속성을 기대하는 걸로 저희가 목적을 잡았고, 세 번째로 선정 지표는 첫 번째 지표명으로는 흡입기 사용법 교육을 통한 환자 및 간호사 지식 정도를 지표명으로 삼았고요. 지표 정의로서는 흡입기 사용법에 대한 환자 간호사 지식 평가지 평균 점수로 낼 예정입니다. 저희 구성 및 활동 일정으로서는 1월 달에 주제 선정을 했고 2월, 3월에 현황 파악을 하고 3월 달에 사전 설문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4월 달에 이런 설문지 바탕으로 원인 분석을 하고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개선 활동을 통해서 9월 달에는 사후 설문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10월 달부터는 표준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0병동 QI 담당자 조수연이고 저희 병동은 각종 시술, 수술 전후 간호 교육, 매뉴얼 개선 활동이 업무 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주제로 결정을 했고
있고, 목차는 지금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전부터 계속 시술 수술을 계속 시행을 해왔었는데 비교적 최근부터 시행한 시술이나 수술이 좀 늘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시술, 수술 전후 간호 매뉴얼이 있어도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것들에 대한 정보는 추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할 때 약간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업무 중 시술이나 수술이 응급하게 시행될 경우 그 전후 간호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준비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 많아가지고 평소 일할 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존 시술이나 수술 전후 간호 교육 매뉴얼을 이제 좀 개선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신규 간호사나 경력 간호사들의 업무 수행 만족도를 향상 좀 시키고자 해서 지금 요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됐고, 주제를 선택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각종 시술, 수술 전후 간호 교육 매뉴얼 개선을 해서 업무 수행 만족도 향상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목적이고요. 지표는 첫 번째 매뉴얼 개선 전후 병동 간호사들의 만족도, 두 번째 매뉴얼 개선 전후 병동 간호사들의 시술, 수술, 간호 업무 이해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첫 번째는 병동 시술 수술 간호 매뉴얼 개선 전후에 병동 간호사들의 만족도 설문지를 조사를 해서 요 평균을 계산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병동 시술 수술 간호 매뉴얼 개선을 해가지고 전후 병동 간호사들의 업무 이해도 평가지를 작성을 해서 그 점수 평균을 낼 생각입니다. 1월에는 주제 선정을 했고 현황 파악까지 2월까지 마무리했고, 원인 분석을 2월, 3월까지 걸쳐서 할 예정이고, 개선 활동은 4월부터 7월 할 예정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은 1월부터 3월, 그다음에 사후 자료 수집은 8월부터 9월 해서 10월 달에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